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특집인데요. 월 운세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운과 귀인의 운을 함께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12달이지만 한 해의 성패는 바로 한두 달 바짝 긴장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한두어 달이 한 해 운세의 성패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리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점이 양력 3월, 음력 2월부터니까요. 정월은 건너뛰고 바로 음력 2월 운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금전운과 귀인운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끼띠 2021년 신축년 음력 2월 운세의 시작은 로유 단화로 시작을 합니다.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운세를 뜻하는데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경사를 의미하죠.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애정, 연애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이성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포함됩니다. 주로 좋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운세인데요.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나 친척이 상갓집에 가게 될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요. 승진이나 영전 또 변동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결국 이성 혹은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이 있는 인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사한 자녀가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물론 이런 달에 포함이 되고요. 토끼띠 음력 3월의 운세는 만인항시로 시작을 하네요. 만인항시라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의미하죠. 만인항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죠. 나에게 뭔가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그런 운세를 말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에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좀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의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좀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경우,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이나 어떤 영전 운이 있을 때 또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의 예측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은 달이 되겠습니다. 음력 4월의 운세는 상간이웃수의 운세입니다. 막힌 일들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성과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는 조금씩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운세인데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취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답답한 일들 또 혹은 고민들이 서서히 이제부터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취체되어 있던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그런 운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일종의 이동이나 변동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뭔가 마음이 좀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달의 운세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결국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막힌 일들이 좀 풀려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체감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좀 바닥에서 반전이 되는 그런 어떤 상승운으로 돌아서는 그런 어떤 운의 흐름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의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맹인실장의 운세는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들을 의미하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어떤 걸림돌 혹은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결국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신중하게 도처에 좀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잘 살펴서 건너가야 한다는 그런 운세죠.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재물의 손재수 혹은 사물의 손실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시의 위험 부담의 어떤 최소화 전략이 이런 달에는 필요한데요.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무엇이든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사나 투자 또 변동은 불리하니까요. 이런 시기는 좀 피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겠죠. 보수적이고 좀 수비적인 내 운을 좀 뺏기지 않으려고 좀 방어적으로 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좋겠죠. 음력 6월 달의 운세는 유아복모로 시작을 하네요. 울다 지친 아기가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니까요. 유아복모의 운세라는 것은 결국 귀인이 나를 도와준다 하는 그런 달이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아주 좋은 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함께 찾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어떤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귀인을 의미하죠.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타력으로, 제3자의 조력으로 결국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을 맞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알고 지내던 그동안에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운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아주 길한 운세를 뜻합니다. 동시에 이제 일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결국 해결과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에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예를 들어 청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결혼운도 또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또 이런 달이 귀인이라는 게 이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이 되기도 합니다. 음력 7월의 운세는 수륙천금입니다. 수륙천금의 운세란 것은 결국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을 의미하는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결국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수를 얘기를 하죠.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기에선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사기라는 게 돈 운이 없을 때는 당하지도 않고 뺏기는 액수가 적어서 큰 피해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좋은 운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이런 운세에서 좋은 운세 이면에는 항상 나쁜 운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운도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현명하게 신중한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력 8월의 운세는 다시 맹인실장의 운세로 돌아가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맹인실장의 운세,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또 조심해야 되는 달로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어떤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다면 그 순간 그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런 달에는 그래서 신중하게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그런 어떤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기도 하고요.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또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 시에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아주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운세라는 것은 나한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좀 수비적인, 방어적인, 뺏기지 않는 그런 어떤 운세 전략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비적인 운세 전략으로 내가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을 해서 이런 달을 슬기롭게 피해 간다면
그 다음 달 운은 또 좋은 달 운이 이어지겠죠. 음력 9월의 운세를 살펴보니까요. 역시 금계, 포란,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운세, 길한 운세가 이어지네요. 품는다는 것은 결국 금전이나 또 실속에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사람을 품는 또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금전 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어떤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달의 운세를 의미합니다. 음력 10월의 운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월의 운세는 작선 연달의 운세입니다.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아주 왕성해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12달 가운데 성취 운이 좋은, 가장 문서 운이 좋은 그런 달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식욕에 비유하면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결국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12달 가운데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달에는 결국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드라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 12달 가운데 제일 좋은 운세라고 봐도 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결국 작은 문서라고 보면 되겠죠. 확장되는, 운이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또 투자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길한 그런 어떤 달의 운세입니다. 음력 11월의 운세를 살펴볼까요? 음력 11월의 운세는 상간유수의 운세입니다. 상간유수의 운세 말씀드렸죠. 상간유수라는 것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4월달 운세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죠. 뭔가 성취가 없이 지치되고 정체되고 그동안 좀 답답해져 있던 일들이 뭔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물고가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풀려가는 시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하고 변동하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결국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겠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일이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의 운세는 만인왕씨의 운세입니다. 만인왕씨라는 것은 음력 3월 달의 운세와 같은 운세 형국입니다. 3월 달에 설명드린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하라고 한 달이죠. 만인왕씨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될 달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결국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는 관제 구설도 좀 조심하면 좋은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좀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혼인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 영전 운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구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좀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줄여서 한 번 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12달 운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금전운과 귀인의 운은 운세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억하기 좋게 큰 줄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2달을 음력으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3등분해서 알려드린다면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12달을 3등분 했다는 것은 1월에서 4월을 상반기, 5월에서 8월을 중반기, 또 9월에서 12월을 하반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죠. 토끼띠들에게 올해 안에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중반기입니다. 중반기.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중반기. 음력 5월, 6월, 7월, 8월 이 시기고요. 또 토끼띠들에게 올 한 해 귀인의 운이 가장 좋은 시기 역시 중반기입니다. 같이 겹쳐 있는데요. 음력 5월, 6월, 7월, 8월 이 중반기 운세가 토끼띠들에게는 금전운, 귀인운이 겹치면서 가장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금전운과 귀인운이 발복될 수 있도록 이런 달에 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올 한 해의 운세와 또 금전운, 귀인운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고급 각종 알찬 정보를 실시간 무료로 편하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